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코베아 캠핑랜드와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민선 8기 청주시의 대규모 민자유치 관광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꿀잼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의 또 다른 대규모 민자유치가 성사될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4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침체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약수와 한글 창제에 몰입했던 세종대왕의 초정 행궁 등을 테마로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이 집약된 전시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한 전시관은 토지 매입 등을 끝냈고 실시 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올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리체가 개관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숙박까지 이어지고 주변에 코베아 캠핑장이라든지 다른 관광 명소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밝힌 대로 꿀잼 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 투자 시설의 연계 관광이 필수 요소입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1,000억 원 규모의 청주 낭성 코베아 프리미엄 복합 캠핑장 조성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속속 진행되면서 오는 2026년 완공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20년간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옛 국정원 부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민자 유치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판을 키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내 레포츠를 포함한 청주형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쪽으로 용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산타워 같은 관광과 여가를 포함한 도심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고층형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용역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좀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송과 오창 지역에도 꿀잼 도시 조성을 위해 신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바이크로 시원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모터스포츠는 유럽에서는 인기 종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요. 앞으로는 증평복합 관광단지 안에 마련된 공식 카트 경기장에서 국제대회가 국내 최초로 열리고 전문 선수도 육성한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증평군 복합 관광단지 안에 마련된 카트 경기장, 모토 아레나입니다. 1.5km 길이의 국제규격 트랙이 구비됐고 피트 정비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췄습니다. 바이크 선수와 동호인들은 빠른 속도를 즐기기 위해 서킷을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공식 대회도 열 수 있는 수준인데 내년에 이곳 모토 아레나에서 국제 미니바이크 대회 개최가 추진됩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국제 카트 대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 대회도 일단 주니어 선수 대상으로 그렇게 대회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이크 대회가 월드컵과 올림픽에 맞먹는 F1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종목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모토GP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의 관중보다 더 많은 관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선수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가죽으로 된 슈트라든지 그리고 헬멧, 장갑, 글로브 이런 게 모든 안전제품을 장비를 구비하고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레저 카트도 운영해 시속 60km에 육박하는 카트로 서킷을 직접 타보는 체험 활동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아마 즐겨 찾는 그런 세계적인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라이더들, 그다음에 우리 카트 경기를 참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지처럼 각광받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나선 모토 아레나가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고수원 여파로 남해안에서는 양식어류 폐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피해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데요. 고수온에도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을 보급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뜰채로 걷어내 봐도 끝이 없습니다. 30도 안팎의 바닷물 온도를 견디지 못한 어류가 폐사하면서 피해 규모는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역사상 초유의 고수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양식어류의 절반가량은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입니다.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이라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편인데 남해안에서 올해 폐사한 양식어류 가운데 70% 이상이 우럭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확산되면서 양식어종 전환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품종들의 개발은 대상 어종이 수온에 강한지 그리고 환경변화에 강한지 확인 후에 양식 품종 개발로 이어지고 있고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통해서 수온 염분 등이 환경변화에 강한 어종으로 확인이 되어서 경남수산자원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대체 어종으로 벤자리와 제빵어, 능성어 등을 지목하고 치어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자리는 오르골, 남해안에 자주 출현하는 어종으로 중간어와 수정란을 공급받아 종자 생산에 성공하였고 중간어 월동 사육 실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또 굴과 참돔 등은 고수온에 강한 양식 품종 개량 연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인 벤자리 등 신품종 치어는 내년부터 보급돼 오는 2028년 이후 본격적인 양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충청북도가 건국대 충주병원의 응급실 제한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충주권역 응급환자 진료, 이송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최근 응급실 전문의 유법명 중 5명이 사직서를 내기로 해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중증 환자의 경우 청주나 진천 등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이송하고 경증 환자는 충주의료원 등 지역 병의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청주시가 추석을 맞아 이달 한 달간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7%로 기존과 동일하며 50만 원을 충전하면 3만 5천 원이 캐시백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기간 청주페이 사용자에게는 SNS 사행시 이벤트 참여 자격도 주어지며 한가위를 주제로 등록하면 우수작 3개를 뽑아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말 이틀간 열린 2024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 성안이즈백에 시민 7만 2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대 감성을 주제로 성강일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소환한 이번 축제에서는 사라진 추억의 장소를 떠나는 골목길 투어와 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청주시는 원도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활기를 찾기 위한 축제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충북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가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2도에서 24.7도, 낮 최고기온은 30.1도에서 32.9도로 기록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면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5mm 내외로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JB AI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